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매우 충격적이면서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휴대폰 싹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떤 카드라라고 하는 그런 통신이나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추측을 가지고 제가 이 긴급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당하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아주 경악스러운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당했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제가 그것을 포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일까요? 그놈들은 저희 휴대폰이 모든 걸 털어가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저희 카톡을 이용해서 새로운 피싱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저희 휴대폰입니다. 카톡에 보면요, 현재 이 두 개의 빨간 아이콘이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는 장재원이고요, 한 명은 이운철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밝혀 있으니까 저는 편하게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뭐라고 잔뜩 왔는데요. 5월 14일이죠. 예, 5월 14일. 안녕하세요. 김은강 대표님, 저희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경찰서 형사 장재현입니다. 거의 북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조사 중 문의할 것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 문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문서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이게 송파경찰서 형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랑 전혀 관계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NKTV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NKTV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하면 저희 유튜브 방송과 함께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 쓰레기 언론이 저희들을 모함해서 올린 컨텐츠가 있습니다. 가짜 북한 정보를 뭐 팔아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공격하는 황당무계한 이 공격성, 음해성 동영상이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언론중재에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금 문장을 보냈으니까 이게 어떻게 경찰에서 이런 걸 나한테 다 보내느냐 싶어서 제가 쉽게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을 노린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물론 그게 뭐 아주 그 깊은 인간적 관계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근황들을 가지고 일단은 낚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클릭을 했는데요. 클릭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참 있다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심을 가진 거는, 현재 제가 구글에 로그인 한 상태인데 왜 또 로그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로그인된 상태인지 안 상태인지 다시 확인했던 로그인된 상태인데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의 단계로 나가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왜 중단했냐 하면요, 요 앞에서 보았던 이런 수법으로 저희 구글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구글의 계정과 그리고 비밀번호를 북한에 지금 가로채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저희 구글에 관련된 계정을 이렇게 도둑당하면 이게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개통할 때에도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개통을 하게 되고요. 또 구글 아이디에 가면 여러 가지 구글의 드라이버도 있고 구글의 포토도 있고 구글과 관련된 엄청난 앱들을 많이 연계해서 쓰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 하나의 구글에 다시 로그인 하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저로부터 구글이 지메일 주소와 그리고 그에 따른 비번을 알아챈 순간에 제가 거기에 저장했던 모든 자료들은 완전히 북한의 통짜로 넘어가게 되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분탕 치듯이 제가 글 쓴 것처럼 SNS에 저희 이름을 빗대고 글을 쓰고 유튜브에도 저희 이름을 빗대고 함부로 영상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구글 계정을 빼앗겼을 때 제가 프라이버시를 빼앗긴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 이름을 빗대고 하는 그 행악질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중단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는데 저희 핸드폰에 4개의 악성 코드가 깔렸습니다. 제가 이게 키를 누를 때마다 그것을 평양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한글 문서들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파일들을 쓰지 못하도록 그것을 파괴하는 이런 프로그램, 은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또 보내는 이런 코드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끔찍하죠.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다면 저도 모르게 저희 핸드폰은 완전히 깡통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자 이 작자들은 연이어 14일과 15일에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이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데일리엔케이 회원입니다. 보이스톡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이스톡까지 요청한다면 이거는 적어도 얼굴을 감추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이스톡 눌러놓고 금방 끊어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 보이스톡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긴장을 늦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밖에 보았던 길다만 링크를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것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 완전히 우리 핸드폰은 깡통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휴대폰을 깡통 털어가서 어디다 쓸까요? 당장 여기서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을 다 털어왔을 때 북한 아주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의 정보들을 취합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SNS 관계망도라고 하는 대남 공작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표상이 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남한에서 북한이 개별적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런 사회 관계망도를 제가 막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이 북한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북한의 중요한 김정은의 측근들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경력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관계만 보가 나옵니다. 북의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 휴대폰을 털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랑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이메일도 뭐 들여다볼 수 없고요. 근데 북한은 우리의 휴대폰, 우리의 이메일 이거를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이 남한 사회가 엮여 있는지 인맥 그리고 돈맥 그리고 혼맥까지도 다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자료이지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조연준이라고 한때 북한의 아주 그 서슬푸른 칼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쳐봤더니 또한 역시 강계망도가 이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물론 이게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 그렇지만 저희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저희 이메일과 모든 국민들의 휴대폰을 닥친 대로 틀어다가 이렇게 사회 관계망도라고 하는 빅데이터 처리를 시켜 놓으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사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어떤 공작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누구한테 접근해야 될 때, 우리 원전의 핵심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 관리자한테 접근하겠다. 그러면 사회관계망도가 있을 때 몇 단계만 들어간다면 바로 그를 특정할 수 있고, 그의 이메일과 그리고 이 휴대폰만 알아내도 어느 정도 해킹이 가능하며, 해킹 가능해서 싹 털다 보면 그게 그 자료로부터 유출할 수 있는 관리자의 비번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들을 북한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끔찍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렇게 뭐 내 이름까지 부르면서 어떤 중요한 자료다, 재밌는 자료다, 이게 금방 사라지는 자료다, 꼭 보라, 예,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재촉이 온다라고 하면 기다만 링크가 있을 때 이걸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어떤 해킹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해서 저는 다 봤죠.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저희 휴대폰을 어제 밤새 싹 포매트 시켰습니다. 다 초기화 시켰거든요. 초기화가 어려운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에는 다 있거든요. 다만 포매트 시켜 놓으면 요때 뭐가 사진이라든지 메모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컴퓨터에다가 받아 두시든지, 아니면 삼성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클라우드에 내 자료들을 다 백업 시켜 놓으면 바로 그 컴퓨터를 포맷하고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면 그냥 모든 잡다한 쓸데없는 자료들, 특히 해킹 프로그램들, 악성 코드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이 대리점에서 금방 개통한 그런 핸드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정말 해킹 공격을 당할 뻔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내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휴대폰이 모두 깡통털이 돼가지고 평양에 있는 사이버 부대에 전송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좀비 핸드폰으로 돌변한다면 이 핸드폰이 결국은 우리의 중요한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할 때 이게 활용되게 되며, 그 다음 또 저희 휴대폰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시키는 그런 파급적인 이런 피해를 양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이 공격을 빨리 우리 그 국민들께 알려드려가지고 최소한도로 각성을 가지고 요즘 들어서 바짝 강해지고 있는 피싱 휴대폰 깡통털이에서 조그마한 그런 피해도 입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